자, 이번에는 121번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수 수량으로 이렇게 뭔가 똑같은 거를 복제를 하고 싶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써놨죠?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은 컴퓨터한테 나 복사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있는 CTRL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900에 900인 이런 빨간색 의자가 있습니다. 옆에 것처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항상 기본은 선택이죠.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버튼 여기에 있는 요거죠.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누르신 상태에서 절대로 손가락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빨간색 방향으로 갈 거니까 빨간색 화살표를 마우스로 꾹 누르고 땡깁니다. 그러면 아까는 주황색이었는데 이게 복사가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빨간색이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 복사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00이죠. 그래서 9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몇 개, 나 빼고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5개 확인. 그래서 얘랑 똑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지만 간격이 900mm씩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손 떼지 말고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초록색 버튼 누르고 초록색 화살표 누르고 마우스를 눌렀다가 떼면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900이고 뛰는 게 900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1800. 그래서 1800이라고 입력하시고 나 빼고 5개 확인.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복사해야 되는데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방금 전에 찍었던 게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중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역시 키보드에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찍어주면 이게 2개, 3개 또 찍은 데를 또 찍으면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만큼 다중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 빨간색 방향으로 이쪽으로 900만큼 5개를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하실 수가 있다. 이 복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버튼을 반드시 꾹 누른 상태에서 절대 손을 떼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2번 숨기기하고 메모장하고 저장,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소비자한테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이렇게 쫙 돌려줬더니 뭐 위에서 본 느낌입니다. 이걸 앞에서 봤을 때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근데 화장실이란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얘를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요 침대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 누르고 벽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택 숨김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한 것을 숨기겠다. 이렇게 해서 벽과 침대를 이렇게 숨겨버리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화면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면 소비자한테 아, 너희 집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금 거는 이제 지운 게 아니니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숨김 해제. 이렇게 되면 원위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보면 이 벽면이 있습니다. 이 벽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다. 이 벽면만큼 아까 배웠던 파란색 네모 있죠? 얘는 완벽하게 포함된 것만 선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벽면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 제외, 숨김 얘만 빼고 다 숨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오른쪽 뷰니까 라이트 뷰 R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뷰에서 본 인면도 전개도 같은 느낌으로 화면을 표현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쪽 벽면 디자인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숨김 해제하면 원위치가 되고요. 자, 다음 잠금은 뭐냐면 제가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바닥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나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지워지거나 뭔가 작업이
편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뭔가 원활하게 안 됐을 때 얘를 잠깐 잠궈 놓고 싶겠다,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 잠금, 이렇게 잠금을 해 놓으시면, 자, 이 대상물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동을 합니다. 선택해서 이동해도 이 마루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잠겨 있기 때문에. 얘도 다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든 잠금 해제, 그러면 얘가 원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 숨기는 거와 잠그는 거,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뭐냐면, 제가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소비자한테 이 작업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모장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넣거나 영어를 넣거나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X표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바탕화면에다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소비자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방금 저장했던 걸 이렇게 열면, 아, 이게 면적이 얼마더라? 이게 뭘 협의를 해야 되려고 했었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장을 눌러보시면 방금 입력했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소비자와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메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2차 작업을 했다. 이런 라이브러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심볼 작업을 했습니다. 또는 이런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장을 하고 싶다. 여기 있는 디스크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 원본 자체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데이터가 손실이 됐다. 그러면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백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저장 버튼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뒤에다 넘버링을 합니다. 01 저장. 예, 또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아, 저장하고 싶네.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0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만약에 2번 파일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렇게 1번 파일을 열면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시면 1번과 2번 사이에 작업만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고 이 저장 버튼 누르다가 뭔가 데이터 오류가 났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작업한 장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럴 때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에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원하는 이름을 계속 뒤에다 이렇게 넘버링 하나씩 넣어서 저장을 하시면 10번이 문제면 9번을 열고 9번이 문제면 8번을 열어서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저장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운됐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업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망치 그림을 눌러보시면 설정을 누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저장 5분마다 지가 스스로 셀프 저장을 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시간대별로 쭉 돼 있는데 총 개수는 10개까지만 됩니다. 10번까지 다 쓰면 그 다음 거를 지우고 다시 엎어쓰고 해서 10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에 다운이 생겨서 데이터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저장한 세이브 타임을 보거나 아니면 백업에 있는 시간을 보시고 지금 뭐 아까 4시 30분께 필요하다. 요거보다 선택하시고 파일 열기를 하시면 내가 저장하지 않았어도 컴퓨터가 스스로 저장한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업을 한 거를 불러와서 작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백업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기가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는 세이브해서 다른 이름 저장을 이용해서 스스로 셀프 백업을 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131번 카메라와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평면도로 화면을 바꿔줍니다. 평면도로 화면을 전환해 주신 다음에 이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눈 모양의 아이콘이, 이 커서 모양이 눈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주황색 점이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내가 서 있는 위치 클릭. 두 번째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느 쪽을 쳐다볼 거냐, 쳐다보고 싶은 방향 클릭. 이렇게 두 번의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들어와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주셔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WASD와 페이지 업다운이 있는데 W는 앞으로, S는 뒤로, A는 왼쪽, D는 오른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기능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W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고, S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A를 누르면 왼쪽으로,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거 말고도 마우스에 있는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카메라의 소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점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여기 장면의 분위기의 느낌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다. 다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명령을 종료해 주시고, 자, 이번에 이제 탐색 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항상 평면도로 전환해 주시고요. 평면도가 가장 기본적인 뷰니까 이번에 이제 탐색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 보면 종류가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탐색, 발바닥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합니다. 처음에 찍은 위치가 이제 스타트가 되겠죠. 찍으실 때는 균등한 느낌으로 클릭 해주셔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겠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이렇게 빨간색 카메라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더 누르셔서 명령을 종료해 줍니다. 항상 기본은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으실 때는 방금 내가 찍었던 이 빨간색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내가 움직일 발자취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면을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면도에서 하지 마시고 정면도니까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 주신 다음에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속성해 보면 재생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눌러주시면 방금 내가 찍어줬던 그 발바닥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재생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가면 무한 재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른 버튼을 누르면 계속 재생이 되니까 항상 화면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게 정지 버튼을 반드시 누르시고 다른 명령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탐색뷰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시면 반드시 정지를 한 다음에 화면 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거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외부 탐색이 있습니다. 외부 탐색은 역시 탐색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외부 탐색이라는 것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둥글게 도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의 중심점도 찍고 마우스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느낌의 거리에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또 프론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면 속도가 있는데 100이라는 속도가 내가 살살 걸어가는 건데, 내부에서 걸어가는 거와 외부에서 크게 도는 거하고 굉장히 속도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할 때는 속도를 한 5000 정도의 느낌을 주시면 적정한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속도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값을 이렇게 넣어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을 뺑글을 이렇게 돌려보는 효과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에 대해서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장면으로 전환을 해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